악플은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인 코멘트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플에 노출된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멀쩡한 악플러는 없습니다. 악플러를 잡고 보니 의외로 멀쩡한 사람이라서 놀랐다는 신문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악플은 범죄이고 악플러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멀쩡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우리들은 범법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업이나 과거 전적, 범죄 경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플러는 악플을 쓰면서 자기 뇌에서 오는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 정말 멀쩡한 사람은 악플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악플을 쓰는 사람한테 멀쩡하다는 표현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멀쩡하다는 말에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악플을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멀쩡하다고 절대 표현할 수 없겠지요. 악플러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을 해친 범죄자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해친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부터 찾을 텐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멀쩡하게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이나 인간관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으려 들면서 왜 악플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악플을 다는 사람, 악플러를 보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삶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악플러가 되면 안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타인의 정서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악플은 상대방의 정서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언어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 사회적인 영향을 줍니다. 악플은 사회적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공동체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 자기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악플을 남기는 행동은 악플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으로 타인들에게 실증을 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 커뮤니케이션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악플은 건설적인 대화를 방해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공유하는 환경에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악플은 이러한 과정을 방해합니다. 다섯, 법적 문제를 만듭니다. 일부 경우에는 악플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충동적으로 남긴 악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실추하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사이버 폭력입니다. 악플은 사이버 폭력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 및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악플러가 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악플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는 문화는 사회적 신뢰지수를 높이며 성숙한 문화는 질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생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